서울숲에 나왔습니다. 봄 기운을 맞이하면서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꽃도 피고요. 아직 걷기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일대는 과거에 뚝섬 경마장이 있다가 과천으로 이전한 후 월드컵 경기장을 유치할 예정이었는데 IMF로 무산이 되고 서울숲이 2005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약 35만 평에 조성된 것입니다. 이 서울숲이 있는 이 뚝섬역 일대의 성수동은 공장지대가 혼재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주거지구와 업무지구 형태로 개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봤을 때도 도심을 잇는 교통과 강남을 잇는 곳에 있기 때문에 앞에 보이는 큰 고급 주상 복합 건물들도 이렇게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공장도 일부 남아 있으면서 주거지역과 업무지구가 혼합된 형태의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뚝섬역에서요, 동쪽으로 보시면은 분당선이 들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쪽에 이 서쪽 지역에 앞에 아뜰리에 거리가 있습니다. 그쪽을 가보겠습니다. 서울숲에서 주상복합 건물을 지나서 맞은편으로 들어가면 주택가입니다. 이 상태에서 카페 거리가 조성됐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떠올랐던 사건들을 보면 주거지역의 주택들을 개조해서 상가시설로 바뀐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주택지역에서 상권이 확장되면 프랜차이즈 업종들이 들어오면서 임대료가 상승되는 것은 일반적인 패턴인데, 이곳은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업종의 입점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들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보호장치가 있으면서 상권이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업종들은 2, 3차 업종이 별로 없고 1차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커피와 관련된 업종이 있어요. 그래서 카페 거리가 이렇게 조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자영업을 현재 고려하시는 분들은 워낙 지금 쟁쟁한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분석을 잘 하시고 나만의 정체성과 확고한 뭔가가 이시 들어와 하셔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서울숲과 연결돼서 봤을 때는 초입이고, 저 끝에 이제 지하철역에서 봤을 때는 거리가 먼 곳인데, 이 거래된 금액들을 보면 의외로 이쪽 지역에 좀 비싸게 거래된 건물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상권에서는 거리가 멀지만 지하철역에서, 근데 이곳은 서울숲과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유동이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가잖아요. 그래서 더 비싸게 거래된 매물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서울숲에서 나오는 이쪽 동선이 유동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양쪽 보시면 오늘 주말이고도 날씨도 좋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유동인구 많은 상권은 처음 이렇게 여러분한테 영상을 담아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곳의 장점은 주택지역이 이제 개발되는 과정에서 프랜차이즈의 입점 제한을 막다 보니까 아기자기한 개성 있는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또 코로나 시국에 맞물려서 1차 업종동 위주에 있고 영업시간이 짧지만 사람들이 몰렸던 이유예요. 그런 이유로 코로나 시국에서 공실률이 없었던 상권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맞죠. 제가 오늘 우리 딸이 22살이에요. 그래서 딸하고 와이프하고 왔는데, 우리 딸하고 와이프는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별 그렇게 감동은 없습니다. 예. 모르겠어요. 유동인구하고 상황을 좀 보시죠. 대부분 가보면은 커피숍과 베이커리와 관련된 업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연령층은 보시다시피 20대의 남녀들이 많은데 여성 비율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요일이다 보니까 가족 단위의 사람들도 저희처럼 이렇게 왔어요. 저희 딸이 대학교에 들어갈 당시에 코로나 시기하고 딱 맞물려서 대면 수업을 많이 못하고 또 동아리 활동도 못하다 보니까 이 대학교에 대한 추억이나 그런 게 좀 약하긴 한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때는 막 술 먹고 이런 거 많았잖아요, 대학가 상권에서. 근데 우리 딸은 그런 경험을 못하고 연남동이나 이성동이나 이곳 성수동 아뜰리에 거리처럼 이런 경험을 한 세대예요. 그래서 이 상권의 특성이 좀 경험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다 보면은 자기 친구들끼리 예쁜 커피하고 빵 같은 거 시켜놓고 사진 찍고 올리고 낄낄대고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런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전통적인 유흥 상권에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1차 업종에서 몰리는 그 또 문화를 향유하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딸도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코로나 2020년부터 이렇게 보면은 성인이 돼서 이런 상권들의 경험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뭐 신촌이나 대학로 이런 상권을 얘기하면 거기를 또 자주 데려가서 알긴 하는데 그런 문화를 좀 이해 못하는 또 세대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이쪽은 유동이 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성수동의 대표적인 상권을 보면 지난번에 갔었던 성수역 앞에 대림창고 일대하고요. 뚝섬역 앞에 있는 이곳 아뜰리에 거리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아뜰리에의 뜻은 예술가들이 작업한다는 작업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뜰리에가 있고 중간에 커피숍하고 음식점이 곳곳에 있었는데 2014년도에 앞에 보이는 건물을 연예인 원빈 씨가 매입하면서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평당 3천만 원이었던 가격이 현재는 1억을 넘는 호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앞쪽에 서울숲이 있고 연예인들이 사는 주상복합이 있다 보니까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곳은 말 그대로 카페 거리이기 때문에 커피와 관련된 업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업시간을 보면 2, 3차 업종이 거의 없어서 9시만 되면 이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아뜰리에 거리 상권에서 임대료만 놓고 봤을 때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떠올랐던 그 상권들에서 수익을 많이 본 품목들은 건물을 밸류업에서 한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익을 많이 보셨는데 현재 상황에서 이제 물건을 찾으려고 나와 보시면 가격이 너무 올라 있고 그에 따른 수익률 저하로 물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건을 내 마음에 드는 조건을 찾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코로나 시국에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형태였냐면 자영업에서 이제 권리금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광역 상권에서 1층에 권리금이 약 5억 정도 하는 입지인 곳이 권리금 1억에 나온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영업을 못 하다 보니까 술집들은 장사를 못해서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때 권리금 작업을 잘해가지고 5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때 이런 생각했어요. 거의 월세가 1,500만 원이었었는데 임대차 계약을 2년을 하니까 내가 이것저것 다 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약 3억 6천만 원은 손해를 볼 수 있는데 권리금에서 그걸 녹일 수 있으니까 일단 들어간다 하고 과감하게 들어갔는데 현재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성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권리금은 다시 붙고 있고 장사도 또 잘 되고 있으면서 앞으로 영업시간 제한의 그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원빈 씨가 2014년도에 이 건물을 매입할 당시로 돌아가 보면 왜 여기다 했었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가졌어요. 근데 그 원빈 씨도 생각해 보면 본인도 스스로도 많은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뒤에 전문가가 있다 해도 결정은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어떤 고민과 생각할 때 과감하게 결정하고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의 성공은 결과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지금 보고 이 성공한 사람들의 케이스를 보면서 나도 그런 같은 마음으로 뛰어드시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좋은 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들어갔던 분들은 이제 팔고 나오는 과정인데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 매물을 받아주는 상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호가는 점점 올라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될 수도 없고 찾기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투자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밸류업 형태의 어떤 변형입니다. 그래서 이 아뜰리에 거리도 다녀보면 곳곳에 지금 리모델링 재건축하는 건물들이 보여요. 예, 그런 형태, 이 앞에 있는 건물도 그렇고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앞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걸 누가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일단은 물건을 나와보면 가격, 수익률, 위치, 입지가 다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밸류업에 대한 일단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다 보니까 수도권이나 서울 외곽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향후에 시장 상황이 좀 변동이 되면 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심 지역이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고 외곽 지역은 떨어져 있는데 이게 오른다고 하면은 중심 지역은 안 오르고 외곽만 오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반대로 떨어진다고 하면 어디가 낙폭이 더 클까요? 그걸 고민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의 고민, 지역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강남 3구와 용산,
마포구 정도를 보시고 외곽을 굳이 보신다고 하면은 밸류업을 했을 때 어떤 좋은 입지나 여건들을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아뜰리에 거리를 와서 건물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